이경락 대표님의 강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시장이 돌아서기 위한 첫 번째 단초. 단추라고 제가 했는데 단초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발음하기가 좋네요. 상승을 위한 첫 번째 단초가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발 확대 해석해서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시장의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공감대를 통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를 바랍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누가 얼마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가가 시장 방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데요. 자, 지난주 다우는 더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어제 캡처한 거래가지고 다우 산업지수고 S&P, 나스닥 다 급반등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요 하단에 빨간색 선이 DI 플러스인데 요 회색 선 10포인트를 찍고서는 항상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기술적 반등이 될지 아니면 추세 전환의 시작이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 근데 지금 돌아서는 속도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세요. 시장이 무엇인가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아무튼 다우는 이런 흐름으로 반등이 나왔고요. 코스피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힘들었던 그 시장을 견고히 버티다가, 우크라이나발 악재를 견고히 버티다가 서서히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어제자의 이 양봉은 참 의미가 있었던 양봉이라고 생각해요. 아래 꼬리 쫙 만들고 점진적으로 종가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참 의미 있는 양봉. 어떤 추세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가 되기를, 저는 차트만 보고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신호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맥락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의 첫 번째 상승의 단추는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장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채권 수익률이 위로 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10년물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위로 튀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위험 자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안전 자산에서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또 어떤 논리가 붙냐면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는 채권 시장보다는 무조건 주식이다. 이런 기대 심리가 또 만들어집니다. 아무튼 러시아발 악재가 점진적으로 해소됐다. 아니죠. 정점을 지났다라는 신호가 만들어지면서 이쪽이 먼저 튀고 나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식시장이 튀고 나왔습니다. 오히려 채권 수익률이 위로 치고 나가니까 안전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구나. 젤렌스키 나토 가입 불가능한 것 알아. 이런 거 이제 얘기 나오면서 협상이 앞으로 일부 진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는데,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이런 기대 심리가 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푸틴도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 없어, 중립국화 협상할 것 등등 구체적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정점을 지났다라는 신호, 이것만으로도 채권의 수익률이 위로 올라가고,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채권을 팔았다는 얘기죠. 안전자산을 팔고서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가자라는 분위기가 일단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또 하나의 축이었던 유가가 일부 과열 구간 접어들고 나서, 제가 이제 우리 회원 가족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ADX라는 선인데요. 이 밑에 있는 거. 요게 6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유가 치고 나갈 때 60포인트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한 번은 미끄러질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시장에 돌아설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60포인트 유가가 치고 나가고 나서 시장은, 유가는 안정화됐습니다. 유가 안정이 러시아발 악재가 해소되는 분위기, 정점을 지났다는 분위기뿐만 아니라 이란 핵 합의 복원, 임박. 러시아 측에서도 전쟁은 전쟁이고 핵 합의는 핵 합의니까 이거 계속 진행합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야, 이거 합의되겠다. 그러면 이란 쪽에서 기름을 다시 수입해 올 수 있겠다. 그러면 유가가 어느 정도는 유가 상승분이 일단락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또 만들어진 거죠. 이래저래 아무튼 긍정적인 신호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번 주 시장은
돌아서는 흐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현상 속에서 관심 있게 본 거는 이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뭐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뭐 올리겠습니다. 뭐 연준이 비둘기파로 바뀌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시장에 올릴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짝에 의미 없는 얘기고요.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연준이 왜 매파적으로 나왔냐 이거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냐 이거죠. 러시아발 악재로 시장을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가? 무조건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연준이 왜 매파적으로 바뀌고 우리 힘을 내요 미스터 파월이 왜 그래요? 저런 제롬 파월로 바뀌었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거는 다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어요. 이 인플레이션이 안정화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시장은 불꽃쇼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는데요. 자, 미국의 2월 PPI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 부합했는데 왜?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잖아.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내면을 딱 뜯어봤더니 원자재나 뭐 이런 부분들, 에너지 가격 등등 이 우크라이나발 리스크로 인한 그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은 급증했지만 일부 소비 품목, 어떤 병목 현상으로 발생해가지고 가격이 튀었던 제품들, 중고차 가격이나 등등 이런 것들은 안정화되어 간다는 신호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알게 모르게 야 인플레이션 진짜 정점 지날 수 있겠는데 러시아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어. 에너지, 원자재 가격만 안정화되면 이거 돌릴 수 있어. 인플레이션 안정화시킬 수 있어라는 기대감이 일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자, 한번 보자고요. 맨하임 중고차 가격지수. 작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었던 주역인 맨하임 지수가 중고차 가격지수가 요번 달 들어와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저도 모르죠. 하지만 일단은 꺾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좀 더 구체적인 지수를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맨하임 인덱스. 1월, 2월, 3월 1월 달 대비해서 2월, 3월 달 2022년도 들어와서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236포인트, 231포인트, 222포인트. 야, 이거 자동차 쇼티지, 비메모리 반도체 쇼티지 해소될 수 있겠는데? 기대감이 조금씩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지수라고 계속 이야기 드리죠. 그리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요것도 최근에 지표를 보게 되면 3,500까지 갔던 지표가 최근에 3월 18일 날 기준으로 3,3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2월 달 3,500까지 갔다가 3,300까지 떨어졌으니까 살짝 꺾이고 있어요. 물류 대란도 안정화될 수 있겠는데 점진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는데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거죠. BDI도 잠깐 볼까요? BDI 운임지수도 2,700포인트까지 갔다가 3월 초순까지 그리고 2,588로 살짝 다시 꺾이고 있습니다. 이런 전방위적인 분위기가 살짝 꺾이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아까 손 팀장님이 이야기했죠. 원달러 환율도 점진적으로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바뀐 건 사실이에요.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가자. 달러 인덱스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자. 그러면 달러 가치가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원달러 가치도 안정화되는 그런 추세. 그러면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 이 시나리오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위험자산 선호 현상, 주식시장으로 유입.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아주 작은 단초지만 기대를 하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인플레이션 정점 지났다는 신호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시장 크게 갈 수 있는데 이런 맥락으로 시장을 보자는 거죠. 그러면 기술주, 그러면 금리가 계속 튀기 어렵다? 기술주, 매력적이겠는데? 많이 빠져있는 기술주들도 좀 사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항상 추세가 살아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주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24시 클럽은 주도주가 아니면 건들지를 않아요. 나는 한눈만 패. 이게 또 24시 클럽의 모토기 때문에. 그러면 그 와중에도 외국인들이 무엇을 사들였는지 돌았을 때
딱 보이니까 대한항공이 보이네요. 대한항공 최근에 시장 돌았을 때 외국인들 수급 보게 되면 아주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인 구애를 보여줍니다. 열심히 사들어요. 대한항공 주가를 딱 봤더니 나쁘지 않아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돌았을 때 굉장히 빠르게 돌아서는 그 흐름으로 전개됐다. 참조하시면 되겠고, 또 이제 외국인들이 또 많이 사들인 게 또 뭐냐면 제가 PCB 항상 이야기하죠. 두 가지만 가지고 가면 된다. 자율주행을 위한 PCB 시장의 확대. 또 플러스 제가 또 뭐 얘기하죠? 리오프닝. LG노텍 외국인들 사들인 거 보십시오. 어마무지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애정 공세. 참 우리 손 팀장님이 이렇게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표출하시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사랑하는 여자가 꼭 나타나기를. 예. LG노텍 주가 흐름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전개됐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 어차피 주도주는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은 그동안 뭐 쇼박스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했는데, 오늘은 IT 쪽에서 추세도 살아있고 또 안 간 거 좀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PCB 관련된 종목들은 LG노텍 있죠. 심택이 있죠.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이수페타시스 다 많이 갔어요. 주가가 최근에 많이 좋았죠. 삼성전기도 좀 가야 되는데 삼성전기는 또 그 갤럭시 파문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근데 이제 그 밖에 많이 알려져 있는 PCB 관련된 업종들 말고 숨겨져 있는 종목 하나 좀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PCB 장비 업체를 하나 보자고요. 제가 항상 최근에 PCB는 플립칩 방식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했죠. 위에 반도체를 뒤집어 가지고 아래에다가 솔더볼이라는 것을 이렇게 싹 붙여 가지고 패키징에다가 붙이는 방식, 이게 플립칩 방식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플립칩 방식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요 솔더볼을 붙여주는 장비가 필요해요. 요 솔더볼을 붙여주는 장비 업체가 바로 프로텍이에요. 디스펜서 장비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자, 칩이 있고요, 반도체가 있고 PCB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공들을 붙여주는데요. 이 공들을 붙여주기 위해서는 언더필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쫙 벌려가지고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 접착제를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찔끔찔끔 싸주면서 이제 쫙 붙여주는 업체가 필요해요. 이 장비 이름이 바로 디스펜서 인젝터라고 하는데, 요거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 프로텍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돈이 되겠어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프로텍은 저평가돼도 돼 그랬는데, 이 PCB 시장이 다 플립칩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이 디스펜서 인젝터의 장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LG노텍도 나 FC BGA 투자 확대할게, 삼성전기 나 1조 태울게, 뭐 일본의 이비덴 나 2조 태울게, 뭐 지금 다 그러고 있거든요. 대덕전자 나 투자 확대할게, 심택 나 MSAP, M샵이라고 하는데 그 기술에 투자 확대할게. 다 디스펜서 장비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프로텍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이제 그 패키징 기술 자체가 2D, 2.5D, 3D 계속 이 적층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장부에 대한 언더필에 대한 그 공간이 계속 커진다는 거죠. 많아진다는 거고. 그럼 당연히 솔더볼을 접착제 시장은 더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스펜서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애플이 M1 칩을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M1 울트라도 나온다. 진짜 애플 진짜 무서워요. 별걸 다 해 이제는. 반도체 진짜 공룡이 돼가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뭐 생산은 위탁을 맡기지만 설계 능력이 점점 뛰어나다 보니까, 아무튼 삼성이 애플이 M1 칩에다가 모든 것을 걸고 있고, 이 칩이 고사양되면 될수록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뜨거워져요. 패키징을 할 때 뜨거워집니다. 이 뜨거워지게 되면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이 뜨거워진 패키징을 그 공정을 히트 슬러그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막아줘야 돼요. 일종의 방열판인데, 이 방열판 세계시장 점유율 1위가 또 프로텍이에요. 이게 패키징 공정에서 이렇게 뜨거운
어떤 패키지 공정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 못했을 거예요. 저 또한 생각 못했어요. 와, 그런데 이제 점점 고단화되면 될수록 이 히트 슬러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논리가 붙기 시작하고 세계 시장 1위니까 프로텍이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프로텍이 현재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작년 기준으로 재작년 기준으로 492억 원의 영업이익을 찍었어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이니까 아직 싸고요. 또 하나, 이 기업이 진짜 기술 진입 장벽이 있습니까라는 우리 영업이익률을 보면 알 수 있죠.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 30%에 가까운 그런 영업이익률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기술력에 있어가지고는 차별화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프로텍 살펴봤고요. 지금 시간이 좀 어디야 시간이 안 나와 있군요. 예,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빠르게 다음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낸드 관련된 종목 살펴볼게요. 요거는 제가 TV 방송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낸드가 고단화된다는 얘기는 시가 공정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많이 접고 많이 자른다라는 거죠. 낸드 고단화는요. 그러니까 시각은 자른다라는 표현이니까 낸드가 고단화된다. 그러면 시각 공정 무지하게 많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낸드 공정은 습식이 아니라 옛날에는 물에 적셔가지고 반도체 잘랐어요. 그렇게 되면 불순물들이 많아지고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스 공정으로 하게 되면 미세화 공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가스 공정이 증가하는데요. 이 가스 건식 식각 장비 국내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장된 유일한 기업. 삼성전자의 하청 기업인 세메스가 이제 국내에서 일부러 만들고 SK 하이닉스는 동사가 다 만들어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플라즈마 식각, 건식 식각. 대한민국 장비 업체들 중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알아주는 기업 없어요. 근데 거기에 도전장을 내민 거죠. 건식 식각 장비 업체. APTC입니다. APTC의 그 양산을 보게 되면 이미 양산돼 가지고 납품이 되고 있고 SK 하이닉스에. 그리고 더 고단화된 것들은 현재 개발 진행 중이고 일부가 뭐 SK 하이닉스 측으로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게 그 식각 장비예요. 여기 딱 이렇게 놓고 웨이퍼를 놓고서 가스를 막 뿜어내면서 이제 잘라내는 건데 낸드를 잘라내고 뭐 디램을 잘라내고 웨이퍼를 잘라내는 그 공정인데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건식 식각 쪽에서 작년 기준으로 이 회사 APTC의 매출액이 1,781억이었는데 이번에 유한타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매출액이 1조 원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2027년도가 되게 되면. 근데 아까 영업이익률 30% 정도 된다라고 얘기했죠. 영업이익률 30%면 3천억 정도는 벌 것이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이니까 야, 이거 잘하면 5년 동안 5배 이상도 갈 수 있겠는데 이런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거죠. 솔직하게.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가 또 빠르게 치고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실적 대비해서 많이 저평가됐다는 걸 알 수 있고 영업이익이 3천억인데 시가총액 3천억. 멀티플 5배 정도 준다라고 하더라도 야, 꽤 크게 가겠는데 이런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다음 종목 APTC 그래서 지금 한번 보자고요. APTC가 지금 현재 540억이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540억. 앞으로 3천억까지 간다? 주가가 크게 갈 수 있겠는데? 뭐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지금. 맨 마지막에 요거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APTC에 이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 하이트 진로. 회식 진짜 많이 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밀 가격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소주 가격 올리고 맥주 가격 올리고 맥주 가격 올랐어요. 최근에 7.7% 소주는 7.98%인가 올린 것 같은데 아무튼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하이트 진로 뭐 그동안 많이 이제 생산량 출하는 많이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았는지 알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회식 문화 다시 진행되면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까지 살펴봤어요. 즉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종목은 PCB 장비 종목인 프로텍 그리고 건식 식각 장비 업체 APTC 왜 최근에 주가가 강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눌림 목대마다 공략해보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하이트 진로까지 살펴봤습니다.